자, 이런 정부의 역할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겠죠. 예, 그 돈을 어디서 걷어옵니까? 그렇죠.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돈을 걷어오는데 그 돈은 가게와 기업에게는 세금이 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 또는 조세 수입이라고 합니다. 즉 정부는 정부에게 들어오는 수입을 우리의 정부가 돈을 100을 걷으면 조세라는 형태로 한 80을 걷고요. 나머지 조세가 아닌 기금이라든지 벌과금이라든지 등등으로 20을 걷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수입의 대부분은 조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금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세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 국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가 어떤 재정활동, 즉 어떤 경제적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자, 반대급부 없다라는 말은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득세를 냅니다. 자, 100만원 벌어서 10만원의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이 100만원 있고요. 세금이 10만원이에요. 그러면 10만원을 내는 사람이, 자, 정부에다가 10만원을 낼 때 10만원 낼 테니까 뭐를 해 주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걷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급부 없다는 것은 대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걷어갈 수 있는 돈을 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조세. 그래서 정부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고요. 밑에 주석을 보면 조세 수입이 80%고요. 세외 수입이 한 20% 된다라는 겁니다. 세금이 아닌 수입. 자, 그런데 이러한 조세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부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받는 이 세금의 특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격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희망자만 돈을 내시오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할 때 돈을 내시오 강제적으로 걷습니다. 강제적이니까 세금을 안 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를 내는지는 정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금액은 그 결정이 일방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세금 지출 용도의 불특정성이란 말은 어디에 쓸 건지를 모르고 낸다라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출 용도를 모르지만 일단 돈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국민들이 정부에다가 내게 되면 어떤 효과를 낳을까?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 100만원인데 10만원을 정부에다 내고 나면 이 사람은 근로의욕, 생산하고자 하는 노동자일 경우에는 근로의욕이 저하되겠죠. 기업에게는 생산의욕이 또 약화되겠죠. 징수 대상자는 의욕이 저하된다. 쉽게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자원 배분이 역행된다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작용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시가 구렛나루새 창문새인데 옛날에 러시아에서 표트르 대제 여러분 들어봤어요? 러시아에서 세금을 걷을 때 어떻게 걷었냐면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많이 걷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기준을 세우기가 힘들었겠죠. 그때 세운 기준이 창문세예요. 창문. 집에 창문의 개수가 많을수록 부자다라고 간주를 하고요. 창문의 개수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자들은 집이 넓고 집이 큰 부자들은 오히려 창문의 개수에 부과하니까 창문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창문세를 냈더니 창문을 없애버려요. 그랬더니 집이 어두컴컴해지고 삶의 질이 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원 배분을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렛나루새도 있어요. 구렛나루새는 뭐냐면은 구렛나루를 기른 사람에게 세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구렛나루를 다 잘라버렸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작용도 정부는 세금을 거둘 때 고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정부에게 가게와 기업이 어떤 세금을 내는데 환영하는 사람 없죠. 세금 내고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죠. 가게는 소득이 줄어들고요. 기업은 이윤이 감소되니까 세금을 덜 내려고 합니다. 근데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전 강제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가 민간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명목을 가지고 통행세라든지 이런 등등의 세금을 부당하게 걷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게와 기업이 저항을 했겠죠. 그 저항이 대표적인 저항이 서양의 시민혁명이 세금 내기 싫어서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죠. 정부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게와 기업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정부가 마음껏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제도가 바로 두 번째 겁니다.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종목, 세금의 종류, 그 다음에 세율. 세율은 반드시 어디서 정한 거죠?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 정한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정한다. 이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조세법률주의. 이 조세법률주의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한다. 그러면 법률은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는 누구죠? 국민의 대표기관이죠. 따라서 정부가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정부가 바로 행정부가 가게와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걷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번의 필터링을 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허락을 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세법률주의의 의미를 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세의 분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데 교과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세 분류하기 전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 더 한번 살펴보면 정부는 어떤 활동하는데 경비를 지출하고 수입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 수입을 세입, 정부 입장에서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입과 세출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살림살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죠. 뜰 때 얼마를 내년도에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계획한 표가 있겠죠. 그게 예산입니다. 즉 정부는 예산을 짜서 국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예산이란 일정 기간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치거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쓰고 얼마를 어떻게 조달할 건지를 금액으로 나타낸 것. 그래서 보통 즉 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미리 계획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2020년 정부의 예산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2019년 한 9월부터 12월 사이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고요.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받습니다.